안녕하세요. 백세 영어입니다. 초급자를 위한 알파벳 익히기 첫 시간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영어를 배우기로 결심하신 분들이겠죠? 여러분들의 첫 영어 수업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아마 조금은 떨리고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잘할 수는 있을까, 어렵지는 않을까, 이런 여러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나 시작이 반이랍니다. 잘 오셨어요. 저는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고 재미있게 영어 공부의 길을 꾸준히 가실 수 있도록 힘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말에는 기역, 니은, 디귿이 있듯이 영어에도 글자가 있는데요. 그것을 알파벳이라고 부릅니다. 영어의 알파벳은 26개로 이루어져 있고 저는 한 강의마다 4개씩 읽고 쓰는 연습을 하려고 해요. 아마 하루에 26개를 다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제 채널은 중년 이후에 영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중에는 60대, 70대 분들도 계실 수 있으므로 조금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글자인데요. 발음은 A 하고 읽습니다. 한번 발음을 먼저 해보실까요? A. 한 번 더요. A. 네. 자, A인데 왜 글자를 2개나 보여주느냐? 바로 이 왼쪽에 있는 거는 글씨 크기가 크다 그래서 대문자 이렇게 부르고요. 여기 있는 거는 얘도 A인데 얘는 소문자 이렇게 부릅니다. 왜 탕수육에도 대자하고 소자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같은 알파벳 A지만 큰 글자는 대자라서 대문자, 그 다음에 작은 글자는 작기 때문에 소자라서 소문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한 글자당 이렇게 대문자와 소문자 짝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글자를 공책에다 한번 써볼 텐데요. 그 전에 이걸 보시면요. 우리나라 공책은 이런 식으로 줄이 쭉쭉 가 있는 공책을 쓰죠. 자, 그런데 영어 공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아주 줄이 촘촘하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보이는 요만큼이 한 줄이에요. 여기가 한 줄, 여기 2줄, 3줄, 4줄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도 초등학생들이 우리 글을 처음 배울 때 깍두기 공책에다가 한 칸 한 칸 글씨를 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글씨 모양을 연습하고 또 균형 있고 예쁜 글씨를 연습하는 것처럼 영어를 처음 배우실 때는 이렇게 생긴 영어 공책에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이 영어 공책이라는 게 있는 걸 모르셔서 일반 공책이나 이렇게 생긴 일반 공책이나 아니면 하얀 백지에다가 영어를 연습해 오신 경우를 보면 글씨 자체는 숙달이 돼서 참 예쁜데 글자끼리 서로 균형이 맞지 않아서 삐뚤거리고 전체적으로는 좀 가지런하지 않게 글씨를 쓰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보기가 좀 안 좋죠. 단정하고 신뢰감이 있는 필체를 위해서 꼭 이렇게 생긴 영어 공책으로 연습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영어 공책에 A라는 글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문자 A를 써볼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줄이 하나, 이렇게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줄이 1개, 2개, 3개, 4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그 중에서 요 3번째 줄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시중에서 구입하시는 대부분의 영어 공책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이 빨간색이 진짜 줄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 줄 위에다가 글씨를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이 2칸, 이 줄과 이 줄의 역할은 뭐냐면은 여기를 보면 이 줄과 이 줄 사이에 한 칸이 생기고 또 여기에 또 한 칸이 생기죠. 대문자는 바로 이 2칸을 이용해서 글자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글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문자는 요 아래 칸 한 칸을 주로 이용해서 소문자를 씁니다. 그래서 대체로 대문자와 소문자는 크기가 반토막이에요. 자, 그러면 A, 대문자부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문자는 이 2칸을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나가 내려오고 오른쪽으로 하나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가운데 줄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운데를 연결해주면 대문자 A가 완성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여기부터 왼쪽으로 사선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사선이 하나 더 내려오고, 아이고 삐뚤삐뚤 되네요. 자, 그다음에 가운데 줄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운데를 가로질러 주시면 대문자 A. 예, 지금 보신 것처럼 대문자는 요 칸과 요 아래 칸 두 칸을 이용해서 쓰시면 대문자가 됩니다. 자, 소문자는 요 아래 칸만 사용할 건데요. 소문자 A를 쓰기 전에 숫자 9를 한번 써보실게요. 숫자 9는 이쪽에서 시작해서 동그라미를 그린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 그으시잖아요.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소문자 A도 요 부분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아래 칸에다, 아까 요 칸을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요 한 칸 안에다가 저 소문자 A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숫자 9를 시작하듯이 여기서 출발해서 동그라미를 그려주신 다음에 그대로 연필을 띄지 마시고 오른쪽으로 살짝 꼬리를 만들어 주시면 이게 소문자 A가 됩니다. 지금 제가 그린 것처럼 동그라미를 이렇게 땡글땡글하게 그리셔도 괜찮고요. 여기 나온 대로 약간 타원형으로 계란 모양으로 길쭉하게 동그라미를 그리셔도 괜찮아요. 예쁜 쪽으로 선택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소문자 A 써볼게요. 구자를 쓰듯이 이쪽 방향으로 동그라미를 그리셨다가 연필을 떼지 마시고 그대로 살짝 꼬리를 내밀어 주시면 돼요. 꼬리가 너무 길면 안 되고요. 예, 살짝만 내려주실게요. 자, 한 번만 더 써보실게요. 동그라미 연결하시고 그대로 아래로 짧은 꼬리. 네, 이게 소문자 A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소문자 A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글자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거는 우리가 배운 거랑 거의 비슷하죠? 아까 어떻게 했나요? 동그라미를 긋고 오른쪽으로 살짝 꼬리가 나온다고 했죠? 여기서는 꼬리가 이렇게 직진했어요. 아래로. 예, 이렇게 써도 소문자 A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글자랑 우리가 배운 연습한 요 소문자 A는 그래도 대체로 비슷한데 여기부터는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받으시죠? 예, 보시면은 다 여기 요 부분에 우리가 배운 알파벳 소문자 A가 들어있고 요 위에 이렇게 뭐죠? 세탁소에서 주는 그 옷걸이에 손잡이처럼 생긴 게 하나씩 달려 있어요. 자, 여기도 볼까요? 여기에 바로 우리가 공부한 소문자 A가 들어있고 위에 이렇게 세탁소 손잡이 옷걸이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A, 또 여기에 A가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A들은 뭐냐면요. 이 첫 번째 나온 이 A는 우리가 노트에 공책에 쓰실 때 소문자 A를 쓰실 때 저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 나머지 A들은 어디서 보실 수 있느냐면은 인쇄되어 있는, 그러니까 책이나 어떤 그 인쇄물에서 A를 찍어낼 때는 이런 글자로 주로 찍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 있는 이 세탁소 옷걸이가 걸려있는 이 A들은 우리가 쓰는 연습을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런 글자를 보셨을 때 이것도 소문자 A다라는 거를 알아보실 수는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책에는 대부분 이런 글자로 A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공책에 쓰실 때는 아까 배우셨던 요 A를 공책에 쓰실 때는 이 A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눈으로 잘 눈여겨봐 주세요. A가 숨어있는 세탁소 옷걸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외우실 수 있을까요? 예, 얘네들도 다 소문자 A다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자를 들어가 볼게요. 이거는 B라고 읽습니다. 역시 왼쪽에 있는 거는 대문자 B,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소문자 B가 되겠죠. 자, 한번 읽어보세요. B. 네, 여기 물결 무늬를 해드린 거는 바로 이 부분을 좀 길게 읽으시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요. B. 네, 자, 그럼 이 B도 영어 공책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대문자 B는 역시 이 두 칸을 다 이용할 거니까 이렇게 길게 기둥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칸에 동그라미 하나, 아래 칸에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면 대문자 B가 됩니다. 지금 제가 그린 것처럼 이 동그라미가 두 개가 크기가 이렇게 비슷비슷해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아래 동그라미가 조금 더 배부르죠. 예,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취향의 문제예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쁘신 쪽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대문자 B 써보겠습니다. 기둥을 두 칸에 꽉 차게
기둥을 내려주시고 위에 동그라미 하나, 그 다음에 아래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이게 대문자 B가 됩니다. 자, 그러면 소문자 B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기둥의 높이는 똑같아요. 기둥의 높이는 두 칸을 다 이용하는데 저 동그라미를 요 소문자 칸, 요 아래 칸이 소문자 칸이라 그랬죠? 그래서 요 소문자 칸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연결해 주시면 이게 소문자 B가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문자 B에서 위에 있는 동그라미가 사라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주 다르게 생기진 않았죠. 네, 대문자 B에서는 동그라미가 2개, 그 다음 소문자 B에서는 위에 동그라미를 제외하고 아래 동그라미만 1개 이렇게 생긴 게 소문자 B.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잊어버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기둥은 대문자만큼이나 크게, 예, 대문자 높이만큼 길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옆으로 동그랗게 연결. 자, 이 글자가 뭐라고요? 그렇죠. B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자 C로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먼저 발음해 보실게요. C. 한 번 더요. C. 네, 이거는 비타민 C 할 때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대문자와 소문자가 크기의 차이만 있지 생긴 게 똑같습니다. 외우기 쉽겠죠? 자, 요것도 영어 공책에 써보도록 할게요. 자, 대문자니까 대문자는 두 칸을 다 이용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만큼 크게 둥글려 주시면은 C가 됩니다. 예, 간단하죠? 두 칸을 이용해야 대문자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한번요. 이렇게 둥글게. 예, 이게 대문자. 자, 그렇다면은 소문자 C는 얼마만 해야 되느냐면은 바로 요 칸만 이용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C를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예, 끝이 서로 닿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자, 한 번 더 써볼까요? 이렇게 작은 칸을 이용해서 둥글려 주시면 소문자 C입니다. 자, 그래서 대문자와 소문자 C는 크기만 다를 뿐 생긴 게 같다. 예, 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 문자를 보실게요. 오늘의 마지막 글자가 되는데요. 이 글자는 D가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D. 네, 역시 이 D하고 좀 길게 빼주세요. 한 번 더요. D. 네, 그래서 오늘 A, B, C, D까지 배우시는 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노트에 써보겠습니다. D도 마찬가지로 대문자는 이렇게 두 칸을 다 이용해서 기둥을 세워주시고 큰 배불뚝이 하나만 이렇게 써주시면 D가 됩니다. 예, 아까 앞에서 보셨던 B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B는 배불뚝이가 2개였죠? 예, 요거는 B가 되고요. 지금 방금 배우신 거는 D가 됩니다. 큰 동그라미가 하나만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기둥 내리시고 그 다음에 큰 반원을 두르시면 대문자 D가 됩니다. 자, 그럼 소문자 D는 어떻게 쓰느냐면요. 자,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소문자 칸은 요 아래 칸이니까 여기다가 C를 먼저 쓰세요. C. 그 다음에 대문자 높이만큼의 기둥을 마감시켜주면 이게 소문자 D가 됩니다. 자, 한번 다시 해보실게요. C를 먼저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딱 붙여서 기둥을 두 칸에 걸쳐서 이렇게 내려주시면 소문자 D. 한 번만 더 써볼게요. C 모양을 그리시고 딱 붙여서 기둥. 요것이 소문자 D. 자, 연습이 잘 되셨죠? 자, 더 진도를 나가기 전에 일단 B와 D를 잠깐 비교를 해볼게요. B의 소문자는 어떻게 생겼었나요? 혹시 허공에 한번 써보시겠어요? B의 소문자. 그렇죠. 이렇게 쓰셨어요. 예, 잘하셨어요. B의 소문자는 어떻게 쓴다고 했느냐면은 이 B의 대문자는 이렇게 동글동글 2개가 있는데 소문자는 위에 동그라미가 사라졌어요. 예, 아래 동그라미만 살아남은 것이 소문자 B입니다. 그래서 얘랑 얘는 생긴 게 약간의 차이만 날 뿐이에요. 자, 그러면 D의 소문자, 방금 보신 D의 소문자는 어떻게 썼었죠? 허공에 한번 손가락으로 써보시겠어요? 네, 이렇게 쓰셨으면 잘 쓰신 겁니다. 예, 얘는 D의 소문자입니다. 자, 그런데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니까 어떠세요?
두 개가 동그라미의 방향이 서로 다를 뿐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를 헷갈리게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배울 때 확실하게 기억을 해두셔야지만이 26개의 알파벳을 다 배울 때까지 얘네가 헷갈리지 않고 머릿속에 꽉 붙들려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얘네를 외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B의 소문자는 대문자 B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어떤 면에서 비슷하죠? 그렇죠. 동그라미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쓰지 않은 형태니까 이 부분을 지운 형태죠. 이 부분을 지운 형태니까 B에서 왔다라는 게 금방 얘는 티가 난단 말이죠. 자, 그런데 D는 어떻게 외우면 되느냐면은 아까 D 소문자 쓰실 때 어떻게 했느냐면은 C하고 짝대기 이렇게 그으셨잖아요. 그래서 C 다음에 나오는 D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왜 알파벳을 A부터 맨 끝에 나오는 Z까지 순서대로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A, B, C, D는 아실 거예요. 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A, B, C, D. 예. 그 순서를 생각하시면 돼요. C, D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얘는 D의 소문자 이렇게 기억하시기가 쉽겠죠. 예, 또 하나의 힌트가 있는데요. 예, 셋 중에서 편하신 걸 하나 고르시면 돼요. 또 하나의 힌트는 대부분 오른손잡이시잖아요. 예, 왼손잡이이신 분은 좀 죄송해요. 오른손잡이시면은 펜을 오른손에 쥐고 글씨를 쓰실 텐데요. 그럴 때 놀고 있는 왼손을 이렇게 엄지 손가락을 들어 올려 보세요. 이런 모양으로요. 예. 좋아요 표시죠. 예, 엄지를 올린 좋아요 표시를 하시고 그 모양과 비슷하게 생긴 글자가 바로 B입니다. B를 보시면 여기가 엄지처럼 솟아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이 둥그러운 부분이 말아 쥐고 있는 나머지 손가락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내 왼손은 B다. 내 왼손은 B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고 계시다가 글자가 딱 나타났을 때 연필을 쥐고 있는 손은 그대로 두시고 연필 내려놓지 마시고 연필을 쥐고 계시고 놀고 있는 왼손을 이렇게 엄지척 좋아요 모양을 손가락으로 만드신 다음에 요거랑 앞에 보는 글자랑 비슷한지 안 한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하면 그거는 B가 되는 거죠. 그거랑 비교해서 얘를 한번 보세요. 엄지와 이 엄지 올라간 것과 나머지 손의 방향이 얘랑은 다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 왼손을 엄지척한 그 모양은 B다. 내 왼손은 B다. 이런 식으로 외워놓으시면 손가락 모양으로 이 B와 D를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세 가지 그 요령 중에서 편하신 것 하나를 골라서 B와 D의 소문자를 구분하시는데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바로 A, B, C, D까지를 대문자와 소문자를 다 공부해 보셨어요. 지금까지 공부하시고 바로 이 퀴즈를 푸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대문자와 소문자가 마구 섞여 있습니다. 각각을 보시고 어떤 알파벳인지 그 알파벳의 이름을 한번 대보실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실게요. 이 글자는 그렇죠. D라고 읽는 대문자 D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뭘까요? 네, 소문자 A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글자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C 하고 읽는 글자가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 더 퀴즈를 드릴게요. 이 C는 대문자일까요? 소문자일까요? 네, 여기서는 대문자입니다. 왜냐면은 C는 대문자와 소문자가 똑같이 생겼잖아요. 크기만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C가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옆에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 옆에 글자랑 같이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A보다는 2배 정도 크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B의 요 기둥하고 이 C의 키가 똑같죠. 예, 그 얘기는 이 C가 대문자다라는 뜻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C는 대문자하고 소문자가 생긴 거는 똑같고 크기만 다를 뿐이기 때문에 이렇게 C 글자 하나만 달랑 써놔서는 그게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절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구분할 수 있는 경우는 어느 경우다? 네, 옆에 이런 기준이 되는 다른 글자와의 그 비교를 통해서 그게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C는 옆에 글씨랑 비교해 봤을 때 대문자 C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비슷한 애들 나왔죠? 자, 얘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소문자 B가 됩니다. 자, 얘는 네, 역시 소문자 D가 됩니다. 네,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죠? 예,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요거는 어떤 글자인가요? 그렇죠. 대문자 A가 되고요. 자, 요거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얘는 소문자 A입니다. 우리가 글자로 쓰는 A가 아니라 책 같은 곳에 인쇄돼서 나오는 A는 이렇게 인쇄가 돼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쓰기로는 이렇게 쓰기로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지만 책을 보시면 대체로 요런 A가 나오기 때문에 이 A도 반드시 눈으로 익혀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얘는 무슨 글자일까요? 그렇죠. 소문자 D가 되고요. 그 다음 얘는요. 네, 소문자 C입니다. 얘가 소문자라는 근거는 뭐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양쪽에 있는 글씨를 봤을 때 이 기둥의 반쪽짜리고 그 다음에 요 동그라미의 크기와 같죠. 예, 그래서 이 소문자 칸에다가 쓴 C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칸이 각각 줄이 그어져 있지 않아도 요 옆에 있는 글씨랑 비교만 해봐도 얘가 소문자 칸에만 들어선 C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비교 대상이 있어야지만이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판별이 가능합니다.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그렇습니다. 얘는 B가 되겠죠. 여기에 동그라미 하나를 더 얹으면 대문자 B가 됩니다. 자, 한 페이지가 더 있었네요. 자, 더 해볼까요? 이거는 네, 대문자 B가 되고요. 그 다음 얘는 네, 대문자 D입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네, 소문자 C. 얘가 소문자라는 근거는 그렇죠. 옆에 있는 소문자와 크기가 같고 이쪽에 있는 대문자의 반토막 크기이므로 소문자 C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글자는요. 그렇죠. A가 되죠. 우리가 요거를 그대로 쓰는 방식대로의 A죠. 그 다음 마지막 글자는 뭘까요? 네, 역시 이것도 A입니다. 얘도 소문자 A고 얘도 소문자 A인데 여러분들이 글씨를 쓰실 땐 요런 방식으로 연습하시고 요것은 눈으로만 익혀주세요. 예, 요것을 A라고 알아보는 방법은 바로 요 부분에 우리가 배운 A가 들어있고요. 그 위에 보너스로 세탁소 옷걸이에 그 손잡이 모양이 달려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이번 페이지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대문자예요. 자, 잠시 영상을 일시 멈춤하시고 공책이나 종이를 준비하셔서 요 앞에 보이시는 이 4개의 글자의 각각의 소문자를 한번 종이에다가 써놓고 한번 맞춰보실게요. 잠깐 영상을 일시 멈춤 해보시겠습니다. 자, 쓰셨나요? 요렇게 하셔야 정답입니다. 예, 역시 일시 멈춤 하시고 쓰신 것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여기서 A는 요 대문자 A는 소문자 A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글씨를 쓰실 때는 이쪽 편을 선택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한번 눈으로 보시라고 일부러 써드린 거예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도 한번 해보실게요. 지금은 다 소문자로 보여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얘네들을 잠깐 영상을 일시 멈춤하시고 각각 대문자로 전환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꾸셨나요? 예, 역시 일시 멈춤하시고 정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자, 오늘 첫 시간 어떠셨나 모르겠네요. 오늘 첫 수업은 여기까지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알파벳 연습은 영어 공책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문구점에 가셔서 영어 공책을 하나 사보시는데요. 아무래도 칸이 큰 것이 좀 사용하시기 편하시니까 가서 초등학생용 영어 공책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중학생용 영어 공책도 있는데 그건 좀 칸이 좁아요. 그래서 오늘 공책을 준비하셔서 오늘 배운 4개의 글자를 반복해서 쓰시면서 연습해 보세요. 자, 오늘은 첫날이라 내용이 좀 길었는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 새로운 영상을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